111을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요즘 현대 시대가 우리 자기 자신을 뭐 브랜드화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라. 뭐 1인 기업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는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목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너럴리스트고요. 신학교 교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스페셜리스트는 뭐냐면 특정 한 분야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김남준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나오던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이 물었더니 난 복음서라서 바울 서신은 모른다 이러더래요. 그래 바울 서신 물었더니 난 로마서 안에서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로마서 전공한 교수한테 물었더니 난 로마서 몇 장이 전공이라서 몇 장은 잘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학자들은요 이게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좀 겸손하게 들어가려는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님한테 한국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네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열 교수님이 몰라서 모른다 그랬겠어요? 알아도 모르고 전공이 아니면 조금 겸손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 설민석이나 이런 사람이 까이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영역 아닌데 너무 많이 넘나들다 보면은 빈 구석 허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제너럴리스트잖아요. 운전부터 설교, 신방, 예배 계획부터 찬양 인도, 뭐 또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녹음도 하고 자막도 넣고 뭐 때로는 뭐 꽃꽂이부터 해가지고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전기 나가면 전기도 고쳐야 되는 이제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리스트의 단점이 뭐냐면 그런 제너럴리스트는 너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너럴리스트면은요, 나 아니면 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부목사님들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일 하면서 헌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소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헌신하는 느낌이 듭니까? 써먹히고 소비된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말인데요.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는 헌신한다는 느낌보다도 소비된다, 소진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어떠세요? 그 자리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그냥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일하고 나가고 없어도 똑같은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냥 이용 가치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적나라한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들이나 부목사님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1을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특장점을 하나씩 마련해라. 111, 세 개를 하라는 거예요. 한 명의 멘토, 한 권의 성경, 하나의 주제. 예를 멘토, 뭐 레슬린 주비긴 교회론이나 선교적 교회론. 요즘 뭐 팀 켈러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팀 켈러가 나의 멘토다 이럴 수 있고요. 우리 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요즘 저 때는 존 스토트가 많이 또 뭐 했죠. 뭐 자크 엘룰이라든가 C.S. 루이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헤비한 사람 칼바르트 그러면은 뭐 그 읽기도 평생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도 너무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뭐 C.S. 루이스, 자크 엘룰, 뭐 팀 켈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또 뭐 톰 라이트도 좋고 뭐 하여간 뭐 여러분 존 스토트 누구든지 간에 그런 멘토가 한 명 있으면 좋습니다. 멘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명의 멘토를 전부 다 읽는 독서 방식을 전작 독서라고 그럽니다. 전체의 작품을 다 읽는다 그래서 전작 독서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전작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 켈러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C.S. 루이스다. 그럼 C.S. 루이스 책을 전부 다 읽고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읽고 두 번, 세 번 읽으면요. 그 효과로 말한다면은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00권의 책을 좀 과장된 워딩일 수도 있는데요.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한 사람의 책을 전체 작품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낫다. 1000권을 읽는 것보다 C.S. 루이스 책 전권을 서너 번 읽는 것이 몇 배 낫다. 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어휘력이 생깁니다.
어휘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루이스 정도다, 엘룰이다, 뉴비긴이다, 팀 켈러다 그러면 내가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짧게 단어, 뭐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 김기성 목사님 정도 되면 괜찮겠죠? 그러면 김기성 목사님 너무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또 힘든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배울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첫째 어휘를 배우고요. 여러분 이 책이 나한테 맞는 책인지 안 맞는 책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면 그 책은 읽거나 만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안 쓰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내 언어의 세계를 넓혀준다는 것이고, 언어의 세계를 넓혀준다는 것은 내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했던, 단어를 안 썼다는 것은 사유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의 세상을 내게 조금씩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전작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것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문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문장력을 배우고요. 이제 작게 가면 단어에서 문장으로 가면서 이제 문장력, 그러니까 사고 어휘력, 그 다음에 문장력 안에 표현력 하는 거. 뭐 루이스 보면 아주 표현법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 또 헨리 나우엔의 이런 거 보면 단순한 문장인데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뭔가 여운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우엔을 사숙한다 그러죠. 책을 쭉 읽고 흡수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을 배우고 문장력을 배우고 문장력 안에 표현력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을 배웁니다. 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아니 우리 난장이가 어떻게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지? 중요한 얘기는요.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인들의 특징은 자기 어깨를 내어줄 줄 압니다. 허리를 굽혀서 우리가 올라가게 해줘요. 그래서 루이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쉬울까요? 플라톤 헤셀스가 쉬울까요? 루이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플라톤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자를 읽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휘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 문장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어깨에 올라가면은 거인이 본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저의 좀 예를 든다면 박사과정 할 때 우리 지도 교수가 한두 번 칭찬 겸 놀림 겸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어떻게 비트겐슈타인보다 더 비트겐슈타인적이다. 이런 놀림 겸 자랑, 칭찬 겸 해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를 한 3번, 4번 반복적으로 읽다가 보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거인 어깨에 올려 난장이를 한국말로 하면 빙의 현상이 생깁니다. 루이스 귀신이 씌어가지고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루이스처럼 보고 루이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요거를 잘 보여주는 학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년에 주역을 주로 공부를 해요. 주역을.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데 무진년 멘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연도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책상 위의 책을 다 치우고 주역 하나만 두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씻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길을 걷는 것, 옷을 입는 것,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뭐로 보냐면 주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 권으로 얘기를 할 걸 미리 좀 땡겨왔는데, 그러니까 루이스에 미쳐버리면 루이스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권 읽는 것보다 루이스 하나, 또 엘룰 하나, 나우엔이든 팀 켈러 하나에 미쳐가지고요. 존 스튜어트에 미쳐갖고 다 읽는 것이 독서 효과가 100배 낮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생기고 문장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깁니다. 이 사고력이 생긴다는 말은 이제 세계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백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111을 할 때 첫 번째 한 명의 멘토를 반드시 좀 사숙을 하라. 게다가 요즘은 1만 스승이 있으나 한 아비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 한 스승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의 그 스승을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상해서 그런지 한 명 오래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링 유빅이 미쳐서 좋아하고 막 2권 번역했다가 좀 아니다 싶어서 또 엘룰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발전이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가 해야 될 111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한 명의 멘토에 미쳐라. 흠뻑 젖어들어라. 이거를 전작 독서라고 한다.